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숨고르는 시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섹터는 뭘까요? 바로 유리기판 만나보겠습니다. AI 열풍 속 유리기판 공급 본격화 기대가 크죠.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등은 이미 대규모 투자에 나섰고 테슬라, 애플도 참전했는데요.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AMD향 유리기판 품질 인증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요. 어제 불기둥을 뿜어낸 유리기판주, 오늘은 종목별로 갈려서요. 욱석 가려볼까요? 네, AI 시대에 이제 꼭 필요한 차세대 기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유리기판 쪽. 앞으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유리기판은 정말 큰 거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완전 반도체 제조 방식을 완전히 다 바꾸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 매우 빠르게 이제 시장에 침투하기는 힘들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 하이엔드 특히 이제 지금은 AI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AI 시장으로 넘어가는 하이엔드급 반도체에서는 이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국내에서 지금 유리기판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이렇게까지 이제 핫하진 않은데 국내에서는 이제 일주일 전에 한 유튜버가 아마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AMD, SKC의 그 제품이 이제 공급하기에 초입기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삼성전기가 브로드컴에 들어간다는 이제 언론 보도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2026년에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유리기판이 양산될 거다라고 이제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2026년도 하반기나 돼야 이제 빨라야 그런 것들이 좀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시장이 핫해질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앞서서 어떤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HBM에서 한번 봐서 알지만 초기에 선점하는 업체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글로벌리 그냥 국내 업체들일 것이냐, 아니면 대만 업체들일 것이냐, 아니면 일본 업체들일 것이냐, 또 국내에서는 어떤 업체들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앞서고 있는 거는 삼성전기랑 SKC가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업체는 특히 관련 계열사에서 이제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돼 있어서 가장 먼저 테스트할 수도 있고 가장 먼저 양산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뭔가 선점을 해야지 초기에 매출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기와 SKC가 좀 앞서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건 지금 이건 사실 26년도 하반기부터 좀 상용화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셔서요. 미리 좀 기대감을 당겨서 주가에 좀 반영하고 있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PCB 종목들을 그냥 담는 게 좀 안정적일지 아니면 이렇게 기대감 가지고 유리기판에 베팅해도 괜찮은 시점인 건지 현재 시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요거대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대로 가고 기존 디스플레이는 또 기존 디스플레이대로 가는 것처럼 지금 PCB 업체들은 PCB 나름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최상급의 반도체 쪽 시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은 시장 자체가 수량 자체는 크진 않지만 고부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도체에서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익의 대부분을 굉장히 고부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이 되니까 PCB를 쇼시쳐야겠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두 개 같이 기존 PCB는 기존 PCB대로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거고 유리기판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부가 반도체 쪽으로 시장을 가져가서 거기서 고마진을 남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탁 잘라서 우리가 한쪽만 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같이 좀 봐야 된다 얘기를 주셨는데요. 과연 탑픽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중에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바로 ESS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바닥 통과를 두고 말이 많은 반면 AI 데이터 센터 붐 덕분에 ESS는 호황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 삼성 SDI는 테슬라 배터리 공급설로 장중 신고가, 에코프로비엠은 인리투자와 ESS 덕분에 3분기 연소 흑자라는데 주가 상승 탄력이 오전 대비 둔화돼서요. ESS 모멘텀만으로는 부족한 건지 고민입니다. 캐즘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이미 바닥은 통과했다. 아니다. 아직 좀 이르다.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우선 미국의 보조금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그 판매 수치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캐즘의 늪으로 빠진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에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예. 최근 좋았는데 이제 사실 계속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자동차용 EV가 좋은 건 2차 전지가 좋은 건 아니다. ESS용만 네. 좋은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용을 가져가는 업체들만 좋고 전기차는 이제 지금 실제로 당장 10월달 판매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주위를 실제로 이제 돌아보면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거의 다 샀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캐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기존 자동차용 2차 전지랑 ESS용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분리해 줘야 되고 그게 사실 최근에 막 그 에코프로나 LNF 주가를 뛰어 올린 거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오버해가지고 네. 전기차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올라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ESS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던 게 사실 지난번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었는데 네. 잠정 실적 나온 다음에 주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한 다음에는 분위기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의 회사의 공식적인 톤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ESS용은 크게 확대를 했는데 전기차용 그러니까 전기차 쪽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많이 조금 톤다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볼 때는 확실히 ESS 쪽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기업들 압축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ESS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 여기서 삼성 SDI는 오늘 뭐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설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LG 엔솔은 실적에서도 ESS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지만 뭐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에 ESS용 전환 추진한다 이런 뉴스도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 셀 3사 쪽에서 찾아봐야 될지요? 아니면 소재까지 시각을 넓혀볼지요? 네, 일단 소재는 이제 사실 아무래도 전체적인 비중이 그 전기차용 배터리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ESS가 한 40% 정도 차지할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2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ESS만 가지고 시장이 좋아지긴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나 이런 관련 셀 업체들은 조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ESS 쪽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만 조금 이제 선별해서 주가가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업체들별로 보면은 사실 SK온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나 SDI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덜 공격적으로 ESS 쪽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LG 엔솔이나 SDI 특히 이번 실적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 SDI의 톤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LG엔솔도 좋았지만 LG엔솔은 전체 시장 파이가 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그 익스포저,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 전기차 쪽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가 안 좋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실적이 좀 저는 게 있고 SDI는 그나마 LG엔솔보다는 덜 하기 때문에 그 ESS 쪽으로 이제 그 모멘텀이 생기면 전기차에서 조금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 쪽을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ESS에 확실히 특화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 종목군을 추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오늘 실적이 나온 에코프로 BM입니다. 3개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왔어요. 인리투자부터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ESS 효과 덕분인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요? 네, 일단 주가는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어쨌거나 지금 전방 상황이 이게 만약에 어제나 그제 나왔었으면 주가 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미국 쪽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확 죽은 걸 네. 시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조금 이게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건 아니고 흑자 전환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세게 반영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까. 쉽지 않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전지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미 IR 보조금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의 탑픽은 확실히 유리기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 중에 있나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SKC와 삼성전기 다 저희 좋아하고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반도체 그 그룹사에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SKC가 그나마 가장 유리기판의 대장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앱솔릭스를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기판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기존의 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SKC가 가지고 있는 유리기판을 시장을 좀 크게 확대한다면 전체적으로 이익이나 주가의 레벨업이 한 단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일주일 동안 그 유리기판 관련된 뉴스플로우가 워낙 셌기 때문에 네. 좀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만 원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접근해보자. SKC 오늘의 탑픽입니다. 목표 주가는 15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2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S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말씀해 주셨던 효성중공업이요. 와, 정말 추세가 대단하고요. 오늘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살짝 쉬어가고 있긴 한데 고점이라서요. 추가 전력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3분기 숫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성중공업만 좋았던 건 아니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다 같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한 거.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도 좋았는데 신규 수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향후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은 수주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매출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 주셨네요. AS까지 맞춰보겠고요.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